1차 함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두 대상이 주어진 어떤 관계에 의해서 서로 짝이 되는 일, 얘네들을 대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강아지 수와 다리 수의 대응 그랬습니다. 관계를 살펴보면 강아지가 한 마리면 다리가 4개가 되는 거죠. 강아지가 2마리면 다리는 8개입니다. 강아지가 3마리면 다리는 12개가 되겠죠. 이렇게 강아지 수와 다리 수의 대응 관계, 이런 애들을 우리는 대응이라고 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당 다리가 4개씩 있으니까 이런 관계에 의해서 2개의 숫자들 짝을 지어 놓을 수 있죠. 이렇게 짝을 이루는 일, 얘네들을 대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응은요,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규칙을 알고 있는 대응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규칙을 모르는 대응들도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자, 몇 개의 대응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몇 개의 대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응을 보면요, 1은 2로 대응을 보내죠. 2는 4로 대응을 보내고요, 3은 6으로 대응을 보냅니다. 일종의 대응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1은 1과 2 두 군데로 대응을 보내고 있고요. 2는 3과 4로 대응을 보내고 있고, 3은 5와 6으로 대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를 보면 1과 2가 모두 2로 대응을 보내고 있죠. 3은 4로 대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1은 3으로 대응을 보내고 있고요. 3은 6으로 대응을 보내는데 2는 대응을 보내고 있지 못하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대응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함수라고 불려지는 대응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 대응들 중에서 함수라고 불려지는 대응은요, 자, 대응을 보내는 수가 하나 정해지면 그에 따른 대응을 받는 수가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만 정해지는 대응을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4개의 대응들 중에서 함수가 어떤 거냐면요, 자, 첫 번째 경우는요, 대응을 보내는 애들이 하나씩 정해지면 그에 따른 대응을 받는 애들도 하나씩 정해지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대응을 보내는 애가 정해졌을 때 대응을 받는 애가 오직 하나만 정해져야 되는데 2개가 정해졌죠. 이렇게 대응을 보내는 애에 따른 받는 애들이 2개가 정해지는 원소가 있다면 얘네들은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요, 역시 대응을 보내는 애들이 정해지면 반드시, 그리고 하나씩만 대응을 보내고 있죠. 이런 경우 역시 함수가 맞습니다. 여기 2 같은 경우는요, 혼자서 2군데 대응을 받잖아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함수라고 불려지는 대응은 대응을 받는 애들은 아무 관계 없고요, 대응을 보내는 애들만 봤을 때 모든 애들이 하나씩만 보내고 있으면 함수가 맞습니다. 자, 네 번째 경우를 볼게요. 1과 3을 보면 대응을 하나씩 보내고 있는데 2가 대응을 보내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으면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응에서는요, 함수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요, 대응을 보내는 애들과 받는 애들을 비교했을 때 대응 받는 애들은 사실 볼 필요가 없고요, 대응을 보내는 애들만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이 하나씩 대응을 보내고 있으면 함수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변수 x, y 그랬죠. 보통 대응을 보내는 애들을 우리는 x라고 하고요, 대응 받는 애들을 y라고 합니다. x와 y는 문자지만 실제로는 그 값이 변할 수 있죠. x가 1일 때 y는 2. 변할 수 있는 문자를 우리는 변수라고 합니다. 여기서요,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즉 대응을 보내는 애들이 정해지면 그에 따른 y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 이런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종류가 3종류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건데요, 정비례가 있죠. 정비례는 y는 ax 형태인데요, x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y가 만들어지는 경우, 즉 y가 x의 배수겠죠. 이런 경우는 우린 정비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y는 2x 같은 게 있습니다.
이 경우는 x가 1이라고 정해지면 y가 2가 정해지죠. x가 2면 y는 4가 만들어지고요. x가 3이면 y는 6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x가 어떤 숫자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y 값은 오직 하나씩만 딱 정해지죠. 그래서 이런 정비례 관계는 함수가 맞고요. 자, 반비례도 함수가 맞습니다. 반비례는 y는 x분의 a의 형태로 만들어지죠. 예를 들면 y는 x분의 10인데요. 여기서 x가 1이면 y는 12로 정해지죠. x가 2면 y는 6으로 정해지고요. x가 3이면 약분해서 y는 4라고 정해집니다. 이렇게 역시 하나씩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함수가 맞고요. 다음에 정비례 반비례 말고 y는 x에 대한 1차식,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죠. 즉 y는 x 플러스 5 같은 경우요. 이런 경우도 함수가 맞죠. x가 1이다 라고 정해지면 5를 더해서 y가 6이 나오겠죠. x가 2면 5 더해서 7 나오고요. x가 3이면 5 더해서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자, 밑에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변수 x, y 사이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주어진 표를 완성하고 y가 x의 함수인지 아닌지를 말해라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자연수 x의 약수가 y인 거죠. 그러면 x가 1 정해지면 1의 약수는 1밖에 없죠. 다음 x가 2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럼 2의 약수가 바로 y겠죠. 2의 약수는 1도 있고 2도 있겠죠. x가 3으로 정해지면 3의 약수는요. 1과 3이죠. x가 4라고 정해지면 4의 약수는 1과 2와 4가 있죠. 자,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x 하나에 y가 하나 정해지는 것 같지만 2 같은 경우는 x 하나에 y가 2개가 정해지죠. 3 같은 경우 2개 정해지고 4는 무려 3개가 정해집니다. 이런 경우는 x 하나에 y 하나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함수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한 자루에 500원 하는 볼펜 X자루의 가격을 Y라고 했네요. X가 볼펜의 자루수고요. Y가 그 볼펜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한 자루의 가격은 당연히 500원이겠죠. X가 두 자루면 어떻습니까? 두 자루면 500원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가격은 1000원이겠죠. 자, 세 개 있으면 1500원이죠. 네 개 있으면 2000원입니다. 이렇게 개수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가격도 딱 하나로 정해지겠죠. 이런 경우가 함수가 맞습니다. 자, 필수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y가 x의 함수인 것은 동그라미, 함수가 아닌 것은 자, 가위표를 괄호 안에 써 넣어라 그랬습니다. 자, 봅시다. 1번을 보시면 자연수 x보다 작은 홀수가 y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고요. 대응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x보다 작은 홀수입니다. 자, 1보다 작은 홀수는요? 없죠. 1은 대응을 못합니다. 자, 2보다 작은 홀수는요? 1이 있죠. 1에 대응을 하고요. 3보다 작은 홀수 역시 1이 있죠. 4보다 작은 홀수는 3도 있지만 1도 있죠. 5보다 작은 홀수 3과 1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함수가 될 수 없죠. 대응을 보내지 못하는 애들도 있죠. 그리고 4와 5는 대응을 두 군데 보내고 있죠. 이런 애들은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연수 x와 다음에 6의 최대 공약수가 y인 거죠. 1과 6의 최대 공약수는요. 1이죠. 그래서 1은 1에 대응을 합니다. 다음에 2 볼게요. 자, 2와 6의 최대 공약수는 2죠. 3과 6의 최대 공약수는 3입니다. 4와 6의 최대 공약수 역시 4겠죠. 5와 6의 최대 공약수는요. 1이겠죠. 아, 이렇게 최대 공약수니까 x가 하나 정해지면 그 x와 6의 최대 공약수는 오직 하나로만 딱 정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함수가 맞습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자연수 x의 배수가 y인 거죠. 예를 들어서 2를 볼게요. 2가 정해지면 2의 배수가 y란 얘기죠. 2도 있고요. 4도 있죠. 여기 가면 6도 있겠죠. 이렇게 자연수 x가 정해졌을 때 그 자연수의 배수로 정해지는 대응은요. 혼자서 여러 군데 대응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시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4번을 또 보겠습니다. 4번은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이 있죠. 이 정삼각형의 둘레가 y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정해지면 둘레는요.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만약에 1이면 둘레는 3이겠죠.
한 변의 길이가 2면 둘레는 곱하기 3에서 6이 나올 겁니다. 역시 한 변의 길이가 3이면 둘레는 9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y를 만들잖아요. 이런 경우는 하나씩 정해지니까 함수가 맞죠.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은요. 넓이가 24인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 x와 높이 y입니다. 자, 평행사변형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죠. 지금은 x와 y를 곱해서 24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적어보면 x 곱하기 y는 24인데요. 그리고 y를 구할 거죠. y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을 x로 나눠주거든요. 그럼 y는 x분의 24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밑변의 길이가 1이다라고 정해진다면 높이는 24가 되는 거죠. 곱해서 24가 나와야 되니까. 밑변의 길이가 2로 정해진다면 높이는 12가 되겠죠. 곱해서 24가 나와야 되니까요. 이런 경우가 바로 반비례의 경우죠. x가 3이면 y는 8로 정해질 겁니다. 4면 6으로 정해지겠죠. 이렇게 x가 하나 정해지면 그에 따른 y가 하나씩 딱딱딱 정해지기 때문에 얘도 함수가 맞습니다.